안녕하세요. 네. 예. 오승현 씨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보훈에 계신 예술가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요새 어떤 생각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이런 거를 취재를 좀 하면서 이 인터뷰 내용들이 군민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지역의 문화 활동을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오늘 첫 번째로 조자용 민문화연구회 대표 이만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동입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제 소개. 네. 저는 조금 아까 얘기한 조자용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과의 관계는 저희 그 친할머니의 동생이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정의품성 앞에 가면 에밀레 박물관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존재는 하는데 그 조자용 박사님이 80년대 초에 설립한 건데 2000년에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폐쇄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많이 그 공간이 너무 오래 비어 있어서 복원한다 그럴까, 좀 더 망가지지 않게 하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조자용 민문화연구회라는 예. 단체를 만들어서 그냥 아직은 작지만 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은, 이걸 찍고 있는 공간은 제 집인데, 여기 그 박물관하고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이 공간이 조자용 박사님이 에밀레 박물관을 처음에 민속마을을 여기를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박물관을 여기 지면서. 근데 여기가 아시다시피 국립공원 아니다 보니까 건축이 되지가 않아서 이제 에밀레 박물관은 저쪽으로 가게 됐고, 이 공터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이 땅이 할아버지가 이제 너 그래도 인척 가까운 인척이니 이 땅을, 여기 좋은 곳이니까 땅을 소유하는 게 어떻겠니 해가지고 이제 땅을 구매한 게 뭐 싼 가격에 주셨으니까 주다시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생기니까 사람은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여기가 빈집이고 황폐했었어요, 여기가. 근데 이제 제가 쉬고 싶은 그런 개념으로 여기다 2000년에 집을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 90년대 말부터 저는 보훈 군민이 됐으니까 2000년대에 이제 보훈 군민이 된 거죠. 사실 고향이라고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그 서울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개념이 서울을 잘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훈을 제2의 그 고향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죠. 아까 그 조자용 박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자용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약간 생소하신 분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첫 번째로 조자용 박사님은 뭘 하셨던 분인데 여기 보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시게 됐는지 짧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원래는 건축가죠. 그 미국 하버드 나오신 건축가인데 유명한. 그 건축 설계하고 이제 전국에 건축을 하러 다니시면서 50년대, 60년대부터 민화, 도깨비, 호랑이 뭐 이런 우리 문화, 그다음에 삼신 이런 것에 굉장히 그 깊은 그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 문화를 발굴하고 찾는 그런 운동을 계속 하셨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그 지금 민화 그러면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근데 과거 60,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민화가 뭔지, 또 민화의 소중함을 잘 몰랐었어요. 일반인들, 그렇죠. 뭐 전문가들도. 삼신, 할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삼신사상. 그 다음에 도깨비, 또 뭐 하여튼 또 바위, 장수바위, 이런 하여튼 우리 고유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책도 한 뭐 40여 권 쓰시고 이런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80년대에 대학 다녔던 그 학부모들이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왜 동화 읽어주기 운동이라든지 우리 동화가 막 생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마 그런 운동의 원초적인 콘텐츠를 제공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 부분도 그렇죠? 있죠. 예, 왜냐하면 그 88 올림픽 때 우리 왜 호돌이라고, 그것도 이분의 아이디어예요. 그림은 뭐 아마 김현 씨인가 그런 분이 애니메이션 걸 그렸지만, 88 올림픽 할 때 상징 동물은 마스코트는 뭐로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는 옛날부터 그 민화에도 나오지만 까치, 호랑이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민화. 그런 거, 우리는 그 호랑이를 굉장히 어떤 신적으로 모시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 항상 동화에도 호랑이 나오고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것들, 우리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오랜 동안 찾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렇군요.
여기 보온에 오셔가지고 에밀레 박물관을 만드시고 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캠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선구적으로 네. 우리 캠프라는 문화를 잘 몰랐을 때 그런 몰랐을 걸 때죠.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오셔서 에밀레 박물관, 서울에서는 이제 에밀레 미술관이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70년대 초에 그 이분이 이제 그 심장 쇼크가 와요 50대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고 뭐가 몸에 이상이 있으면 뭔가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 그 공기 좋은 곳에서 다시 박물관을 옮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도아리 이 계곡을 들어와서 이제 천왕봉을 보니까 저게 딱 호랑이 같이 보여서 지금도 뭐 조용한 곳이지만 그때는 훨씬 더 조용해서 그렇군요. 내가 무언가를 할 곳이 여기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와서 토지를 구매하기 시작하셨대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쪽엔 건축 허가가 안 나니까 예. 정의품성 앞에 부지를 구입하셔서 거기다가 이제 에밀레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박물관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박물관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들어와서 화장실만 찾고 돈 뭐 요새로 치면 한 1,000원 내라 그러면 예. 들어와서 돈을 왜 받냐 그러고 화장실이나 나는 그냥 왔다 갈 거다.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아직.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생각을 좀 바꿔줘야겠구나. 우리 문화를 찾게. 예. 그래서 이제 삼신 캠프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무슨 뭐 유명한 분들, 뭐 이시영 그 정신과 의사, 뭐 또 TBC 탤런트들, 뭐 이런 병원들이나 학교, 그 다음에 방송국 이런 그 신입 사원들 오리엔테이션 캠프를 여기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한 뭐 100명씩 와서 할아버지한테 우리 문화가 뭔지, 우리 고유말 이런 거를 이제 하셨죠. 그러다 90년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박물관은 중지를 시키고 뭐 박물관 기능은 있는 거지만 건물 자체가 다 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 그런 그 캠프장을 하다가 또 더 느끼신 게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들 때 아무 맑을 때 뭔가 우리 것을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 캠프를 부모들이 오게 그런 걸 90년대 중반에 많이 하시고 어린이 그 전시 마지막에 이제 그 엑스포 대전 엑스포 전시장에서 한 1,000평을 이 왕도깨비전이라 해가지고 혼자서 그거를 그냥 전시를 다 메꿔서 하시다가 그렇군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이제 2000년에 돌아가셨죠. 그 조장구 박사님 그 유지를 받아서 같이 했던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활동 연역이나 이런 부분에 한번 소개해 주시죠.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2018년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7년 18년 이때 이제 그 굉장히 가서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의 2014년에 불이 나요. 비워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불난 잔해 뭐 그다음에 보은 분들은 아시지만 1998년에 여기 홍수가 났을 때 박물관이 그 뚝이 터져가지고 또 홍수가 났어요. 홍수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들이 엄청났는데 그거를 한 2년에 걸쳐서 그거를 치웠어요. 도와주는 친구 한 명하고. 그래서 치워서 어쨌든 뭐 조금 모양인데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걸 이제 고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사람들에게 이 박물관의 존재를 좀 알려야겠다 우선 해가지고 18년, 19년에 조자영 박사님이 살아생전에 하던 그 국중대 10월 3일날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국중대회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똑같이 한번 할아버지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그때 하여튼 보훈국민들 또 뭐 전국에서 이 관심 있는 분들 한 500분이 찾아왔어요 관객으로. 그래서 그건 아주 성대히 됐고 그 다음에 작은 음악회도 또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민화 전시회도 했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조금씩 복원해 나가고 행사도 좀 해나가는 와중에 코로나가 딱 터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람들 부르고 그러면은 서로 곤란하니까 덕분에 또 너무 힘들었는데 수리하 그 청소하느냐고 힘들었었는데 뭐 저 누운 김에 쉬어간다고 그냥 지금 쉬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공연 예술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예술을 사랑하는 분들이 가볍게 쉬면서 그 만남을 갖는 기기를 좀 삼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속리산 너와숲 음악회 뭐 이런 형태로 그
그게 이제 활동화돼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그 학창 시절에 연극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로. 그러다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연극해서 못 먹고 살겠더라고. 아, 그래서 이제 때려치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연극을 할 때 연으로 그때 했던 선후배들이 지금도 뭐 연극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06년에 제가 선배 연으로 연극인 연으로 서울국제공연예술제라는 축제, 우리나라의 제일 큰 그 공연예술제인데 그 조직의 그 기획 홍보팀장을 한 적이 있어요. 한 5년. 그때 인연이 이제 음악, 뭐 연극, 무용하는 분들, 예술가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죠. 아, 예. 여기 제가 이런 집을 갖고 있으니까 날씨 좋고 그러면 놀러들 오는 거죠. 네. 이제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싶고 뭐 고기 구워 먹고. 하루는 소리 잘하는 친구들, 가야금 키는 친구들이 캠프를 온 거예요. 한 7, 8명이 왔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밤 되니까 당연히 뭐 술 한 잔 먹고 이제 막 가야금도 듣고 어떤 친구는 소리도 하고 저도 막걸리 한 잔 먹었는데 신이 나고 그냥 이게 무대 위에서 보는 거하고 이 숲에서 보는 건 또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혼자만 즐기기에는 너무 미안하고 아깝다. 그 친구들한테 야 우리 날짜 한번 잡아서 조금 사람을 좀 늘리고 그 같이 놀 수 있는 그 예술가들도 좀 더 불러서 우리끼리 한번 놀자.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 2006년인 것 같아요. 날짜 잡고 그때 이메일 보낼 때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메일 주소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걸 할 거니 작은 음악회죠. 근데 음악회라는 표현도 아니고 그냥 근데 우리끼리 좀 놀자. 그랬는데 띵까 하니까 뭐 동네 사람하고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갑자기 한 100명이 된 거예요. 네, 동네 분들은 저 뭐 하는 건가 저놈들 뭐 그러면서 또 오시고 그러면 이제 막걸리 같이 드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를 좀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제대로 한번 음악회를 하자. 그래서 그때가 이제 첫째 어쨌든 여기가 이제 너와 집이니까 너와 숲 음악회에서 1회를 하고 그 후에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본격적으로 음악회를 했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보은 국민들에게도 좀 알리고 또 주위 분들에게 도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매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난 그 코로나 때는 못했지만 한 10번 이상을 해온 것 같아요. 열 몇 번을. 저도 몇 번 같이 참여해 본 적 기억이 그랬죠. 나는데 예. 너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돼서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이제 일단 어떻게 뭐 지금 진전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예측을 못 하잖아요 코로나를. 근데 우리는 긍정적으로 다시 그 활동을 하게 되지 않을까 믿고 이제 금년까지 쉬고 내년에 봄 되면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그 안에 이제 갤러리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뭐 민화 전시회가 됐든 뭐 일반 분들의 전시회가 됐든 그런 그 전시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전시장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것도 막 엉망진창이었지만 하여튼 열심히 치우고 있어서 그 공간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럴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페를 하나 지금 만들어 볼까 뭐 하여튼 계획을 하는데 뭐 계획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야 될 것 같고 음악회도 좀 해보고 하여튼 뭐 생각은 그 다음에 조배영 박사님이 유작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서가 그게 근데 다 절판이 됐어요. 세월이 오래돼서. 근데 이제 가끔 책을 살 수 없냐. 근데 뭐 그 홍수 때 다 소실되기도 했거니와 또 뭐 너무 오래되니까 출판사에도 다 없겠죠. 요새 이제 제가 출판도 좀 해볼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아까 얘기한 즐거운 같이 노는 음악회 그런 것도 좀 해볼까 그러고 있죠. 보훈 군이나 군민들에게도 보훈을 알리는데 어떤 한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좀 아쉬운 거는 보훈에 와서 이제 20여 년을 살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뭐 이제 보훈에서 태어난 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문화예술인으로서 느끼는 거는 상당히 여기가 옛날 그 뭐 유명한 그 인물들도 있고 또 뭐 삼년산성이라든가 속리사는 법주사는 당연하고요. 그런 어떤 뭐 히스토리들이 굉장히 좀 꽤 있는데 그거를 그 문화예술적으로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컨텐츠화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 걸 느끼냐면 딴 지역들을 가보면 그걸 막 발굴하고 상품화하고 자기네 맞아요. 그 브랜드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 좋은 것들 지금 뭐 제 인척이라고 하는 말씀이라 서울의 그 인사동 가면 그런 어떤 우리 문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도사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조자연 그러면 다 알거든요. 전국적인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뭐 영어로도 책을 하도 많이 쓰셔서 그 시대 그 8, 90년대만 해도 조자연 그러면 민화 이쪽에서는 민화계에서는 뭐 다 아는. 그러면 사실은 보은에 와서 여기서 그렇게 몇십 년을 하셨으면 자기 자원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딴 데를 가보면 뭐 여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또 동학이잖아요. 그렇죠. 동학인데 지금 뭐 정읍이고 뭐 전주고 전부들 가보면은 고창이고 전부 동학 내 거다 그러고 싸움이 붙을 정도로 브랜드를 그러는데 여기는 정말 시발점과 종착역인데 뭐 동학 그냥 잠시 4월에 한번 행사 조그맣게 하고 마는 건 너무 아쉽더라고요. 물론 공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잘 해놨어요. 근데 그것도 뭔가 관광 자원화 하는 데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의 책임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국민들이 노력을 해야겠지만 자기 그 가진 것들을 문화예술화하고 자기 브랜드화하는 건 너무 부족해서 그 민간과 관이 다 좀 협조를 해서 보은만의 자원들을 잘 하는 데 있으면 뭐 저도 좀 협조를 하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네. 하셨는데 네. 지금 하드웨어보다는 사실 소프트웨어가 그 중요한 시대죠.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건물을 짓고 뭐 시설을 짓고 도로를 닦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오게 하려면은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고 정체성이 문화 정체성이 중요한데 방송을 듣는 지역문화 정책을 입안하고 큰 청사진을 그리는 분들이 좀 심각하게 제가 보기에는 참고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그 서울국제공연예술제라는 데서 그 교육 홍보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가 또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전국의 축제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갔다는 축제는 뭐냐면 우리도 여기도 왜 보은 대추 축제가 있잖아요. 네, 그 뭐 또 그 어디니 청양? 그러면 이제 거기 또 고추 축제 있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강원도는 감자 축제가 있을 거고. 예. 그거는 이제 문화예술 축제라기보다는 먹거리 축제라고 그러거든요. 이 축제 그렇죠. 전문가들 얘기는. 그거는 그냥 그런 축제로서 하지만 그 지역의 특색을 사는 진짜 문화 아까 말씀드린 그 지역 차별화된. 브랜드, 예, 차별화된. 그러니까 먹거리 축제 다 하는 거고 누구나. 그렇죠. 네, 우리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나가는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은 안 하는 거죠. 전국 지금 다니면 뭐 어느 김에 군 가면은 극장들은 끝내주게 져놨어요. 아시겠죠? 문화예술회관들 보면 보호는 굉장히 지금 그것도 좀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딴 데들은 진짜 기가 막히들 져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놈은 뭐합니까? 제일 그 예술가들이 아쉬워하는 게 그 짓는 거에는 뭐 수천억을 들여서 져요. 근데 공연할 게 없어요. 왜? 콘텐츠 지원을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 제가 그쪽 지금 뭐 은퇴한 사람이 자꾸 떠드는 건 그런데 제 경험으로 전국 다니면서 느끼는 게 전부 그 문제예요. 보은도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보은 예술가들이나 보은에 있는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좀 정책 기반자들이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람되고 좀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네. 요새 코로나도 다들 저기인데 어떻게 먹고 사세요? 저는 저도 아까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랬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지는 오래됐지만 옛날에 조금 열심히 세금 저도 열심히 냈잖아요. 연금, 왜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네. 그게 조금 나와요. 그거 갖고 되냐? 그 몇십만 원 갖고. 그러는데 사실 뭐 이 시골에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무슨 뭘 꾸미거나 물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거는 돈 안 들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결국 이제 지역의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려고 하는 그 예술인들이 그 최저 자기 생계를 유지할 그 최저 생계비 정도는 국가가 일정 정도는 보조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특히 이렇게 코로나 국면에서 정식 등록된 예술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형태로 조금은 지원이 들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고 좀 약간은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다 그럴까? 뭐 꼭 예술가뿐만 아니라 기획자가 있을 수 있겠고 그 예술가들이 자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런 쪽에 혹시
의견. 예, 그런 부분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오늘 이 인터뷰가 이제 정치적인 그런 얘기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요새 하여튼 뭐 찬반이 많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수입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젊은이가 됐든 늙은이가 됐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산업 구조나 이게 다 바뀌고 있잖아요. 이게 문화예술계에는 더더군다나 며칠 전에 무슨 인터뷰를 보니까 정치인하고 그 젊은 예술가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젊은 예술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달에 30만 원만 국가가 지원을 해주면 자기는 진짜 예술 활동만 아무 걱정 안 하고 하겠다. 울컥하더라고. 진짜 예술가들 제 옆에 많이 알고 있지만,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이렇게 얘기들 하죠. 지가 능력껏 알아서 살아야지 그러는데, 예술이라는 게 정말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만 명, 10만 명에 한 명은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진짜 하늘의 별 따기고 대다수의 99.9%는 진짜 생계 유지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할 때는 뭐 천천히 오더라도 문화예술인들한테는 기본적인 뭔가를,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한 정책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거는 공익 활동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들은 뭐 자기를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진짜 남들을 위해서 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남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뭐 거기에 한마디 더 붙이면 이 농촌 농민들 뭐 하여튼 특수 지금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장용 박사님과 관련된 저작 출판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같이 나오는 음악회 이런 걸 좀 향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좀 자세히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제 공식 명칭을 조자영 민문화연구회 대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은 사적으로 막 있지만 사실 공적으로는 아직 조직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저기 되면 민문화연구회 회니까 회원들도 좀 이렇게 동참하게 하고 뭐 회비를 걷든 뭐 못 걷든 그렇게 해서 그분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음악회를 할 때는 뭐 이제 지인들, 음악인들, 연극인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는데, 이제 출판도 같이 좀 무슨 뭐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비슷하게 그런 거를 좀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해서 같이 좀 만들어 나가고 출판도 좀 하고 그러는 게 제 꿈이죠.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조자용 민문화연구회 대표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양한 제안들도 많이 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